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스마일쿡의 김홍란입니다. 닭고기를 이용해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닭도리탕이라고 알고 있었던 이제 도리란 말을 사용하는 게 일본말로 닭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새나 닭을 도리라고 하죠. 그래서 닭도리탕이란 말이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닭 매운찜들이라고 많이들 요새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닭 매운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 보시면은요, 이렇게 토막이 쳐져 있는데 이 토막은 일부러 집에서 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이걸 손질하시려면은요, 칼도 잘 들어야 되고 마디도 잘 찾으시면서 일일이 손으로 펴줘야 되기 때문에 도마나 손에 닭고기에 자꾸 만지면서 생기는 균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자칫하면 불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사용하신 다음에 정리하시거나 청결면에서도 신경이 쓰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토막이 쳐져 있는 거를 사오시는 게 훨씬 일하시는데 간단하시고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요, 종이 타올이나 면보를 이용해서 물기를 꾹꾹 눌러서 제거를 해주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닭이 토막이 쳐져 있으면 뼈하고 뼈 사이에 닭의 죽은 피가 뭉쳐 있습니다. 그거를 꼭 숟가락이나 아니면은 일회용 장갑을 끼시고요. 손톱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파내시게 되면은 소 선지 피덩어리 같은 그런 엉긴 피가 사이사이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꼭 제거를 해주셔야지만은 완성된 다음에 깨끗하게 드실 수 있고 또 맛도 훨씬 더 좋습니다. 다시 데워서 드실 적에 비린내도 나지 않게 되죠. 이렇게 편안하게 손질한 닭고기에다가 이제 기본 밑간을 하는데요. 밑간 하실 적에는 소금을 손으로 이렇게 한 번 정도 뿌려주시는데 닭고기가 슈퍼마켓에서 요즘 파는 거는 제가 여러 가지를 사다가 저울에 달아봤지만 800g 이상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레시피를 만들 때 800g이라고 정해놨는데 닭고기가 클 경우에는 양념도 그람수에 맞춰서 비율 계산을 하셔서 더 많이 늘리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소금 넣어주고 또 후추도 넣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손을 사용하시지 마시고 하세요. 모든 고기는 신선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체온이 닿게 되면 아무래도 신선도도 좀 떨어지고 양념하시는 동안 바깥에 두시기 때문에 여름 같은 때 음식을 하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온도에 음식을 하시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숟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으셔서 충분히 밑간이 되니까요. 이렇게 잠깐 소금 후추 뿌려서 재놓으시고 술을 조금 넣어주셔도 되고요. 술이 없으실 경우엔 청주나 그런 거 사용하셔도 괜찮고 소주는 사용하시면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소주는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생강을 즙내서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즙이 없으실 경우에는 그냥 다진 생강을 넣고 조물조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살짝 주물러서 숟가락으로 고루 섞어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생강즙에 술을 제가 조금 섞어 놨었어요. 여러분들 백포도주 아시죠? 뭐 화이트 와인 종류로 단맛이 나지 않은 술만 넣으시면은 아주 술 냄새가 향이 날아가면서 닭고기의 비린내를 없애주고 살을 더 단단하고 맛있게 해주기 때문에 술은 빼시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채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쁘다 하는 느낌 드시죠? 감자도 모서리를 다쳐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었고 당근도 이렇게 했는데 당근은 감자보다 굉장히 섬유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익어도 부서지지는 않아요. 근데 감자는 속까지 익고 나면 잘못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어주시게 되면 부서지는 수가 많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감자는 조금 크게 썰었는데 이 모양은 어떻게 냈냐면요. 요 정도 크기의 감자를 반으로 잘라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자르시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자르시든가 여러분들이 편하신 모양대로 한 4조각 정도 내주세요. 이렇게 지시고 여기 각진 부분을 없애주면서 각진 부분만 깎아주시게 되면은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조림을 하시면서 마구 섞어주셔도 가장자리가 부서지는 일이 없겠죠.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동그란 모양이 나오는 게요. 세팅했을 때 참 예뻐요. 음식도 정성도 들인 것 같고요. 요런 모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냥 놓으시게 되면 감자는 항상 색깔이 탄수화물에서 갈변이 되죠. 갈변하는 거를 막게 하기 위해서는 물에다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물에 담아 놓으셨다가 오늘 못 쓴다 그러시면 주무시기 전에 물을 갈아서 버리시고 또 새물을 담아서 넣어 놓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못 쓰겠다 이러실 경우에는 주무시기 직전에 꼭 물만 한 번씩 갈아주시게 되면 냉장고에서 5일 정도도 감자가 상하지 않으면서 끄떡없이 다시 다른 데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당근도 감자하고 똑같이 기만 이렇게 좀 쳐주셔서요. 모난 부분을 없애주시는 게 동글동글하고 또 모양도 예쁘게 나오겠지만 둥근 면이 동그랗게 돼 있으면 양념을 빨아먹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훨씬 더 각지게 하신 것보다 또 음식도 맛있게 됩니다. 다른 부재료를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양파는 큼직하게 이렇게 한 3등분 정도로 잘라주시고요. 잔잔하게 하면 오랜 시간 익으면서 양파가 이렇게 힘이 없어지면서 뭉개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 모양이 좀 살아있을 수 있도록 굵직하게 썰었고요. 파는 이런 파란 부분은 약간 5mm 정도로 약간 사선이 되게 이렇게 좀 썰어주시고요. 파가 가늘면은 조금 양을 더 많이 사용하셔서 한 줄기 다 사용하시고 큰 파일 경우에는 한 반대 정도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요거 고추는 지금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 넣으면 이 양념이 더 매워지겠죠.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요. 청양고추 말고 일반 풋고추 사용하시는 게 드실 적에 식구들이 너무 매워하지 않게 될 것 같네요. 씨를 빼내실 적에는 손 대시면 너무 손이 매워요. 청양고추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파내주시는데 이런 방법은 청양고추뿐만이 아니라 일반 고추의 씨를 빼내는 방법에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5mm 간격으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랑 다 끝났어요.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은요, 고춧가루를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고춧가루 한번 결을 보시면은요, 약간 거칠거칠하죠. 김치 담그실 때 사용하는 고춧가루예요. 아주 고운 고추장용 고춧가루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고춧가루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치 담글 때 사용하시는 약간 거칠거칠한 거 사용하시고요. 마늘하고 생강 다진 거 넣어주시고요. 항상 생강이랑 마늘을 미리 다져 놓으시게 되면 색깔이 변하죠. 단면적이 많아지니까 산소가 많이 닿기, 공기가 많이 닿기 때문에 산패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음식 하시기 바로 직전에 다져서 사용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봤을 적에도 벌써 마늘하고 생강 색깔이 좀 달라요. 미리 쪄는 것보다. 마늘은 금방 다져서 음식에 넣으시는 것보다는 다진 다음에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드시는 게 알리신이 생성돼서 굉장히 음식이 맛있어지고 영양가도 좋다고 하는데요. 양념장을 만드실 때 미리 섞어 놓으시게 되면 10분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마늘의 향이나 영양가가 좋게 될 것 같습니다. 고추장도 넣어주시고요. 간장도 넣어주시고요. 재료에 있는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합해주세요. 집에서 식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주말에도 맛있게.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인데 배합을 몰라서 할 때마다 맛이 달라서 참 아쉽다. 닭도리탕 하나, 닭매운찜 하나 나는 맛있게 못하나 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배우시면서 손색이 없는 닭찜 배우시게 되실 겁니다. 양념이 이런 색깔이 나오네요. 이렇게. 농도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서 눈으로 익혀두시기 바래요. 그래야지 혼자서 안 보시고 하실 경우에라도 머릿속에서 기억해내시면서 맞아 그때 봤을 때 이런 농도였었어 하시면서 솜씨가 느시게 되시겠죠. 후추는 지금 넣어주셔도 되는데 닭고기 밑간을 할 때 후추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시지 않으시고요. 마지막에 꺼낼 때 상에 내기 직전에 넣어주시게 되면 후추향이 살아나기 때문에 닭고기가 혹시도 날지 모르는 닭고기 냄새가 마저 없어지게 됩니다. 후추는 5분 이상 끓이면 향이 없어지니까요.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넣지 마세요.
양념이 지금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 이 양념을 등분을 하세요. 이 양념을 한 5등분 정도 되게 해서 3등분 하시면 되겠네요. 3등분해서 3분의 1은 야채, 3분의 2는 닭고기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닭고기에 넣어주시고 잘 섞어서 양념이 닭에 고루 묻게 닭고기를 사다 신선실에 넣어놨었더니 지금 살짝 이쪽 부분이 얼으려고 하고 있네요. 익으면서 다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양념하실 때 자꾸 손으로 만져서 고기의 양념이 손에 묻게 하시지 마시고요. 주걱으로 이렇게 섞으셔도 충분히 맛있게 잘 됩니다. 약간의 고정관념을 깨시는 게 여러분들 요리의 발전을 위해서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요. 자, 고기 양념이 이렇게 얌전하게 맛있게 잘 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양념에 야채를 넣도록 할게요. 양파는 하나씩 부셔서 감자가 지금 2개 정도 크기인데요. 너무 큰 거, 감자 큰 거 사용하시게 되면은 양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크기 맞게, 알맞게 너무 큰 감자면은 1개 반 정도. 일반적인 감자를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굵기 정도면 2개 정도 쓰시면 됩니다. 골고루 양념을 잘 묻혀주시고요. 잠깐 동안이지만 닭고기하고 고명의 양념이 이렇게 뱄겠죠. 그러면 나머지 다 이제 치워주시고요. 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냄비나 후라이팬을 준비하시는데요. 뚜껑이 있는 걸 사용하셔야지만 닭고기가 속까지 폭 잘 익으면서 육즙이 맛있게 빠져서 야채와 어우러지면서 국물 맛을 이렇게 떠서 드셨을 때 정말 이 맛이 하는 맛이 나옵니다. 냄비 사용하실 적에요. 꼭 뚜껑이 있고 뚜껑을 덮으실 적에 여러분들께서 가끔 이렇게 비껴서 덮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닭찜 하실 경우에는 뚜껑 절대로 비껴서 덮지 마시고 꼭 제대로 덮어서 생기는 수분이랑 고기즙, 야채즙이 서로 잘 어우러지도록 여러분들 조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음식일수록 우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조금씩 신경만 더 쓰시게 되면 아주 훨씬 더 효과가 좋은 음식이 나오게 됩니다. 후라이팬에 이렇게 손을 대보시면은요, 약간 열이 있게 되죠. 이럴 때 기름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많이 넣지 마세요. 닭고기에서도 기름이 나오는데 껍질을 제거해서들 많이 드시기는 하시는데 원래는 닭고기 껍질 바로 아랫부분에 콜라겐이 또 많다고 하네요. 콜라겐이 제일 많은 부분이 닭날개라고 하는데 닭날개 맛있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껍질을 정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은 벗겨내시고 하셔도 되고요. 벗겨셨을 경우에는 무게 계산하셔서 살코기를 더 넣어서 그람수 맞게 해서 사용을 하십시오. 자, 불을 좀 줄이신 다음에요. 닭고기를 넣겠습니다. 불이 가열이 됐기 때문에 넣을 적에 쫙 하면서 옷에 튀거나 또 손에 튀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아니면 아예 불을 끄시고 하셔도 됩니다. 벌써 불에 닿자마자 냄새가 너무 좋은 냄새가 나요. 일단은 한번 이렇게 볶고